고래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이육사님의 청포도라는 시를 제가 차용했던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자, 제가 그 이육사 시인의 그 청포도라는 시를 살짝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이제 시를 게시글에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 8월이 정말 무더운데 캔톤이 잘 익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분들 중에서 자, 이제 포기입니다. 다 제 탓이지요. 또 이육사인가요?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당.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젯밤에도 보면은 21 쉐어즈 이 캔톤에 관한 ETF잖아요. 얘하고 캔톤만 CNTM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캡처를 다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 해 놓은 이 주식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마이너스 난 유일한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예요. 심지어는 뭐 팔란티어는 거의 29% 3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전부 다 올랐거든요. 스페이스X도 뭐 올라가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스트래티지도 올라가고 비트마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만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짜증도 나고 공포기도 하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원래는 제가 블리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블리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블리시보다 1.5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뭔가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손바뀜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육사 시인의 시를 이제 패러디를 했느냐. 미당 이제 서정주 선생님이잖아요. 물론 저도 뭐 이분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이분이 왜 이제 일제 부역을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되게 진실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일제 치하 강점기가 무려 36년이었습니다. 정말로 36년이면 태어나서 36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일제 강점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나라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로 태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육사 이 시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말 되게 시인은 굉장히 강렬하고 막 이러지만 이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애띤 모습이고, 야, 진짜 이 36년을 정말 어떻게 견뎠을까? 이 매서운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그래서 이분의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이 북방이 뭡니까? 채찍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어 죽을 만큼 싸늘하게 추워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만 지쳐가지고 그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 그 위에 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정말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북방에 다 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만약에 뭐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걸 하셨다면 정말 막 청산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차게 끝납니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옛날에 이런 시를 배우셨으면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정말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여기서 뭔가 희망을 찾는 거죠. 왜? 절정이니까. 절정이면 위에도 절정이 있지만 아래에도 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 그 무더위만 절정이 아니라 겨울에도 절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제 무당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제가 무슨 뭐 이게 그 반일 항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당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막 무식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무당하고, 그렇지 않고 뭔가 무당이 아닌 뭔가 투자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용준 월가에서 실제로 트레이더로
활약하셨던 이분의 영상이 있는데 여기 증시각도기 채널에 들어가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도 인사이더 인사이트 해가지고 이 책도 읽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추천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오해를 하는데 트레이딩은 뭔가 비효율을 이제 없애는 게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A와 B의 비효율이 발생을 하면 그 비효율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격차를 먹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트레이딩은 재밌을 수 있지만 투자는 재밌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분의 얘기대로 제가 요즘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약간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삼전 한익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네, 수익 나면 팔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비효율, 시장의 비효율에 주목을 하는 거죠. 왜? 미장에 이제 HDR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SK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비율을 좀 먹어보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네,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금액은 뭐 한 25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벌었어요. 뭐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벌었습니다. 트레이딩은 재밌어요. 도파민이 뽕뽕 나옵니다. 근데 투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는 뭐냐? 투자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단위의 타임 프레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뭐 이렇게 들어갔고 단타 먹고 이건 트레이딩이지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큰 가설, 그 가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자전거를 타고 그냥 목표까지 쭉 가는.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무슨 막 폭풍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어떤 뭐 재앙도 닥치고 막 갑자기 전쟁도 일어나고 막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둥 번개도 치고 금리를 올린다, 뭐 한다, 막 이런 별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어떼들이 막 또 청산시키려고 막 장난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가야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는 거지. 이 장기 투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지 절대로 이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5년, 10년 투자한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비트코인이 반토막도 나고 3분의 1 토막도 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겨낸 사람들이 10년을 지나서 몇 배씩 그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장기 투자는 이걸 견디는 투자지 이런 평탄한 과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내 투자 판단이 옳았냐, 글렀냐? 이걸 판단하는 건 뭐냐? 처음 구매할 때 가졌던 그 가설이 아직도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걸 투자할 때 생각했던 그 가설이 무너졌다라는 근거가 나오면 가격과 상관없이 가차없이 투자를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설. 저는 캔톤에 대해서 투자했던 그 가설은 분명히 RW의 시대가 오고 그 RW 시대에 뭔가 핵심 블록체인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게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아니면 XRP냐? 라고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저는 캔톤을 발견했고 이거 캔톤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가졌고 그 가설은 아직도 저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부터 뭐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7월 16일 날 실제로 DTCC하고의 이 블록체인 자산 토큰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니일슨 회장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X에다가 정말 신나는 날이네요. 저는 10년 넘게 전통 금융 상품들이 결국 온체인으로 옮겨갈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는 그거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갖춘 기본 원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DTCC와 디지털 에셋은 오늘 캔톤과 배수에서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에셋과 DTCC 팀 그리고 오늘 거래에 참여해주신 수십 명의 시장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 이 가설은 점점 더 현실이 되었고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됩니까? 10월부터 되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중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5%가 이 성과를 언급했는데
캔톤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성공했다고 나스닥도 떠들고 DTCC도 떠들고 다 떠들죠. 그런데 다들 온도, 링크 얘기만 하고 체인 링크죠. 링크는 그다음에 XLM이나 XRP처럼 참여하지도 않은 회사 얘기만 하더군요. 되게 재밌죠. 이겁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내러티브는 다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캔톤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들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가설이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가격의 붕괴를 보고 두려워서 팔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 폭락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누군가는 이 폭락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죠. 하지만 이 폭락은 결국 누군가한테는 나중에 무지개가 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님은 어떻게 그 가격에 사셨어요? 라고 그 평단을 다 부러워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라 생각을 하든 그렇게 비판하든 말든 저는 제 투자 가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수의 불처럼 오늘도 즐겁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